요즘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린다는데 정작 정부가 돈 빌리는 비용은 더 비싸진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 이 금융계의 미스터리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언뜻 보면 기본적인 경제 상식하고는 완전 반대로 가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거죠.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의 실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불일치한다는 건지 그 현장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이야기의 한 축은 이겁니다. 바로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당연히 돈 빌리는 비용이 전반적으로 싸져야 하는 게 맞잖아요.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미국이 마이너스 100bp, 영국은 마이너스 125bp, 유로존은 무려 마이너스 235bp나 내렸어요.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금리 인하 추세죠. 주요 선진국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돈을 빌리는 비용, 그러니까 보통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면요,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국은 오히려 5bp가 올랐고 영국은 무려 31pp나 뛰었어요. 아니,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장기금리는 오른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주범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정 우위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정부의 씀씀이랑 빚이 너무 커져서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된 겁니다. 원래는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조절해야 하는데 정부 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게 유지하도록 압박을 받는 거죠. 물가가 오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이건 그냥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연준의 금리 내리라고 압박하는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들 다들 보셨죠?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저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랑 제대로 싸울 생각이 없구나 하는 시장의 불신을 키우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재정 우위라는 게 왜 하필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불어난 정부 부채가 버티고 있습니다. 121%, 이 숫자가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1년 내내 모든 국민과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나라 빚을 다 못 갚는다는 뜻이에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그리고 이건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표를 보시면 영국, 프랑스 같은 다른 선진국들도 사정은 비슷해요. 앞으로도 이 부채 비율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게 지금의 전망입니다. 자, 그럼 이 빚이 많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일까요? 이 그래프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 중에서 이자로 나가는 돈의 비중인데요. 미국은 벌써 12%가 넘죠. 국민을 위해 써야 할 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그냥 빚 이자 갚는 데 줄줄 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채의 덫에 빠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부채는 쌓여가고 정치적인 압력은 계속되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금융시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 연쇄 반응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정치적 압력 때문에 중앙은행이 단기 금리를 내려요. 둘째, 이걸 본 시장은 정부가 물가 잡는 것보다 빚 관리하는 게 더 급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미래의 물가 상승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투자자들은 나중에 돈 가치가 떨어질 테니 지금 돈을 빌려주려면 이자를 더 많이 줘 하면서 장기 채권에 대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단기 금리는 낮은데 장기 금리만 올라가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 이걸 전문 용어로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진다고 하는데요. 이건 시장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고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니 처음에 미스테리가 왜 발생했는지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현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실질적인 위험을 가져올까요? 그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앙은행이 물가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겠죠. 또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 달러화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도 못 믿겠다 하면서 미국 채권을 내다 팔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거죠. 이렇게 정부의 빚이 산더미처럼 쌓인 상황에서 과연 중앙은행이 예전처럼 경제의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통화정책의 시대가 저물고 재정정책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중요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